당신이 믿고 있던 가족이 사실은 거대한 거래의 결과였다면요. 이번 화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도 전혀 따뜻할 틈이 없었는데요.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 이수빈 그리고 고성희까지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순간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건 그냥 연애도 그냥 가족 싸움도 아니구나 싶은 분위기로 확 치닫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보통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지은호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늘 그랬죠. 상처가 많아서 더 단단해진 사람처럼요. 은호에게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 버텨낸 시간이고 지켜낸 약속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은호는 자기 울타리박 사람을 쉽게 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지은호 앞에 예상 못한 사람이 찾아오죠. 바로 박영라입니다. 영라는 은호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말부터 꺼냅니다. 언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영라는 변명을 늘어놓기보단 진짜 고민을 꺼내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 그리고 그 꿈을 말하는 순간 자기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까지 스스로 느끼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영라는 알고 있거든요. 집에서는 그게 꿈이 아니라 허락받아야 하는 일탈 취급이라는 걸요. 은호는 냉정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너랑 가족이 아니다. 이 말이 영라에게 얼마나 차갑게 꽂힐지 알면서도요. 은호는 고성희를 겪어봤습니다. 고성희와 얽힌 사람, 고성희의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가오게 두면 결국 자기 가족이 다칠 거라는 걸 은호는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요, 은호가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합니다. 영라가 꺼낸 고민이 결국 은호 자신과도 닮아 있으니까요. 꿈을 버티는 법, 살아남는 법, 부모라는 이름에 눌리지 않는 법. 은호는 한숨처럼 내뱉습니다. 기가 막히게 한심하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면 해야지. 안 쓰면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겠어? 이 말이 영라를 흔듭니다. 영라는 누군가가 자기 편에서 해도 된다고 말해주길 기다린 사람처럼 눈빛이 달라져요.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은호가 던지는 말이 꽤 아픕니다. 은호는 영라에게 그리고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는 듯해요. 너랑 우진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컸니? 이 말은 비난 같지만 그 안에는 동정도 분노도 섞여 있습니다. 왜 너희는 지금까지 그 사람 소나기에서 그렇게 컸냐는 마음 깊은 곳에 울컥함이요. 그 조언을 붙잡고 영라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석 앞에서 입을 열죠. 저 웹툰 그려요. 웹툰 작가 하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공기가 확 바뀝니다. 영라가 용기 내서 꿈을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 박진석에게는 통제권을 빼앗기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박진석은 단호하고 거칠게 막습니다. 영라의 말이 끝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며 꿈을 접으라고 몰아붙이죠. 영라가 느끼는 건 단순한 반대가 아닙니다. 너는 내 인생을 말할 권리조차 없다는 식의 압박이에요. 영라는 그 압박 앞에서 흔들리다가도 이번엔 예전처럼 바로 꺾이지 않습니다. 은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아있거든요. 못하게 하는 건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영라 마음 한가운데에 박혀서 영라가 다시 숨을 쉬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영라의 집에는 반대하는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무서운 사람, 더 계산적인 사람. 바로 고성희입니다. 고성희는 겉으로는 품이 있고 말도 논리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의 목적은 늘 하나예요.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영라가 꿈을 말하는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걸 어떻게 꺾을지가 계산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더 큰 폭발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재와 이수빈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들키는 흐름이었죠. 수빈은 원래도 집에서 막내딸로 보호받아왔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상철은 수빈에게 유난히 예민해요. 수빈이 상처받는 걸 견딜 수 없는 사람처럼 굴죠. 그런데 그 수빈이 하필이면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성재는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능력 있고 말도 품격 있고 감정도 잘 숨기죠. 그런데 성재의 과거와 집안은 수빈이네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한 불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이상철이 알게 되죠. 그리고 이상철은 성재에게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단순히 딸을 건드렸냐가 아니에요. 이상철은 스스로도 느낍니다. 내가 이 딸에게, 이 집에 얼마나 많은 기대와 불안을 얹어 살았는지. 그 불안이 성재를 향해 터져나옵니다. 우리 수빈이를 넘봐. 이 말 한마디가 이상철의 감정을 다 보여줘요. 딸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딸을 내 소유처럼 여기고 싶은 마음이 뒤섞인 소리죠. 여기서 성재는 곤란한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성재는 수빈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수빈이 가진 밝음, 솔직함, 그리고 자기한테만큼은 진짜 마음을 주는 그 방식이 성재를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재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재는 또 알고 있죠. 자기 아버지 박진석, 그리고 그 집의 실권자 같은 고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집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수빈 쪽에서도 압박이 거세집니다. 어머니 김다정과 오빠 이지혁, 그리고 오빠 이지환까지 수빈을 말리려 하죠. 이때 가족들이 수빈에게 하는 말은 단호합니다. 그 집안 알아. 꿈도 꾸지 마. 이 말에는 경험에서 나온 공포가 섞여 있어요. 다정은 특히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연애는 연애로 끝나지 않고 결혼은 두 집안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그러다 결국 다정이 성재 앞에서 무너지는 선택을 합니다. 무릎까지 꿇고 부탁하는 거예요. 수빈이를 내 옆에 둘 수 없다. 이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애원입니다. 엄마가 자식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이죠. 그런데 더 잔인한 건 성재가 그 무릎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재는 수빈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수빈이 가족에게서 사랑받는 방식도 눈으로 봐버렸거든요. 그 사랑을 자기가 찢어놓는다는 죄책감이 성재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이 흐름을 너무 잘 알고 즐깁니다. 성재와 수빈 사이가 끝났다는 소식에 고성이는 기뻐하죠. 고성희에게는 이별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성과일 뿐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건 고성희에게 중요하지 않죠. 결국 수빈이 선택을 합니다. 수빈은 성재에게 말해요. 나 오빠랑 헤어질래. 이 말이 단순히 포기로 들리나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들렸습니다. 수빈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 같았거든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무너지는 꼴은 못 보겠다는 사랑의 방식이 너무 슬픈 이별입니다. 그리고 수빈은 크리스마스 이브마저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고 선을 긋죠. 이별이 길어지면 미련이 되고 미련은 다시 싸움이 되니까요. 수빈은 자기 마음을 보호하려고 가장 아픈 방식으로 칼같이 끊어냅니다. 성재는 그 말 앞에서 쉽게 붙잡지 못합니다. 성재도 압니다. 지금 붙잡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성재는 담담한 척하면서도 그 담담함 속에 자책이 꽉 차 있어요. 수빈에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지켜낼 힘이 자기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못 내립니다. 성재가 가진 권력도 돈도 정작 사랑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요. 진짜 핵폭탄은 한우진과 고성혜, 그리고 지은호에게서 터지거든요. 우진은 그동안 병원에 있었죠. 그리고 이번 화에서 우진이 고성에 몰래 퇴원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고성희에게 우진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인생의 절반 같은 존재입니다. 고성희는 스스로 말하죠. 우진이는 내가 만든 우주의 절반이다. 그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소유 선언입니다. 우진은 내 작품이고 내 것이고 내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우진이 퇴원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곧장 지은호에게 연락하고 은호와 영나를 의심하며 몰아붙입니다. 우진 어디로 빼돌렸냐는 식으로요. 은호는 끝까지 부인합니다. 여기서 은호의 감정이 복잡해져요. 우진이 걱정되기도 하고 고성희가 또 자기 가족을 건드릴까봐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왜 내가 또 이 사람에게 끌려다녀야 하지 않은 분노도 올라옵니다. 고성희는 결국 은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찾아옵니다. 이게 진짜 잔인하죠. 은호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이 어디냐 하면 정순이가 버티고 있는 그 식당, 그 가족의 공간이거든요. 고성희는 그 공간을 침범해요. 그리고 은호에게 아주 노골적인 말을 던집니다. 우진이만 넘겨. 내가 너한테 10억 줬잖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은호의 인생이, 은호의 가족이 결국 돈으로 정리된 거래였다는 뉘앙스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고성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상거래 위반 같은 표현까지 꺼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계약서처럼 다루는 겁니다. 은호는 그 말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지만 마음은 찢어져요. 내가 지켜온 가족의 시간이 저 사람 입에서는 돈 받고 넘긴 결과로 축소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은호는 깨닫습니다. 고성희는 단순히 우진을 찾으러 온 게 아니구나. 나를 다시 흔들러 왔구나. 내 삶 전체를 다시 자기 발밑에 두려는 거구나. 이때 은호에게도 선택지가 생깁니다. 피할 거냐 맞설 거냐. 은호는 결국 고성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우진 때문일 수도 있고 진실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더 이상 도망치기 싫어서일 수도 있죠. 은호는 고성희의 집 앞까지 가요. 그리고 그 순간 하필이면 그 자리를 박성재가 목격합니다. 여기서부터가 40화의 진짜 엔딩 폭발입니다. 성재는 은호와 고성희가 함께 있는 걸 봅니다. 그것도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표정부터 분위기까지 이건 뭔가 심각하다 싶은 느낌으로요. 성재는 순간적으로 연결해버립니다. 은호는 자기 후배이고 고성희는 자기 새어머니 같은 존재이고 우진은 고성희의 아들이고 그런데 은호가 왜 여기 있어?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한 번에 이어지는 거죠. 성재는 결국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은호 후배가 왜 어머니랑 있어요? 설마 이 사람이 은호 후배 생모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멈춥니다. 성재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은호와 고성의 사이에 숨겨진 모녀 관계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은호의 비밀이 아닙니다. 성재 자신의 집, 성재 자신의 가족, 성재의 인생까지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비밀이죠. 은호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방식으로 드러나려고 하니까요. 반대로 고성희는 어쩌면 그 순간조차 계산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내 편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왔네 하고요. 다음 화에서 성재가 이 진실을 어디까지 파고들지, 은호가 어디까지 버틸지, 그리고 영라의 꿈과 우진의 행방이 어떻게 엮여 터질지 이건 정말 한번 꼬이면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